안녕하세요, 스테이션B의 현병입니다. 저는 터키의 이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열풍선 기구로 아주 유명한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날아온 이유는요, 이 지난 50년 동안 무려 누적 3,700만 대의 판매고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의 생일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그 주인공은 폭스바겐의 골프입니다. 폭스바겐에서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전 세대 골프를 다 끌어 모았습니다.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 모델부터 저기 뒤에 있는 MK4 4세대 모델, 그리고 5, 6, 7, 이번에 막 새로 선보인 8.5세대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까지 모두 다 타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줬거든요. 일단 이 클래식 골프들 안 타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 한번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일단 문 닫는 소리부터 합격이네요. 오! 이거 뭐야, 시트가 이렇게 움직여. 아니 이게 뭐지? 이 높낮이를 조절하는 게 시트를 요렇게 움직입니다. 앞에를 피벗 포인트로 엉덩이 높이를 요렇게 조절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절이 됐네요. 2세대 골프입니다. 처음엔 무심코 할아버지라고 부를 뻔 했는데 이 차가 90년식이니까 저보다 10살 어리거든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제가 좀 서글퍼질 것 같죠? 어쨌든 근데 마크2가 80년대 초반, 83년? 네, 이 정도부터 나와서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마크2의 거의 최후기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보죠. 오, 와, 상태 진짜 좋은데? 크랭킹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냥 돌리자마자 바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 차의 스펙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차는 최고 출력이 100마력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귀여운 심장 1.8L의 90마력의 엔진을 싣고 있어요. 수동 5단 기어와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차의 무게가 공차 기준으로 1톤 정도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력도 없지만 무게도 워낙 가볍기 때문에 제가 첫 경기차로 썼었던 클릭 타입 R, 네, 딱 100마력의 1톤 되는 그 차의 느낌이랑 상당수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차는 길이가 4m가 채 되지 않는 3.98m짜리 자동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차 규격에서 살짝 큰 사이즈? 네, 그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클러치의 무게가 조금 나갑니다. 이 당시에도 이 독일 차는 텔레스코픽이나 이런 게 조정이 됐을까요? 없네요. 출발해볼까요? 일단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고요. 운전대는 그 90년대 딱 독일차의 느낌처럼 굉장히 묵직한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차 폭이 좁아서 뭔가 마주오는 똑같은 골프 2세대가 있다면 서로 비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넓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 차의 전폭이 1660m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차 규격이 1600이니까 뭐 한 요 정도 경차 규격보다 넓은 수준입니다. 일단 재밌는 건 계기판에 RPM이 없습니다. 왜지? 왼쪽에는 속도계가 있고 오른쪽에는 크게 바늘 시계가 달려 있어요. 창문을 내리고 손을 이렇게 딱 걸치고 진짜 그 90년대 스타일로 운전하는 게 되게 잘 어울립니다. 아마 팔을 걸치기에도 너무나도 완벽한 벨트 라인을 다 가지고 있고요. 야,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그 우리 페블로드거든요. 정말 그 돌로 이렇게 포장을 깔아놓은 그런 길인데, 여기 갈 때도 거의 실내에서 이 잡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달달거리는 건 제가 달아놓은 이 액션캠들 마운티가 흔들리는 소리 정도밖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 골프의 MK2 2세대 모델은 이 80년대 중반에 그 뭔가 차량의 그 전자제어 방식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었던 첫 골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람다 센서가 처음 적용됐었던 그 배기가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었던 첫 번째 자동차이기도 했었고, ABS가 옵션으로 들어왔었던 첫 번째 모델도 바로 이 MK2 모델이었었죠. 자, 그럼에도 여전히 이 차의 어떤 실내에서는 그 전자제어 장비의 어떤 느낌들, 네, 옵션들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한 이 수동식 에어컨, 그리고 표시창 조그맣게 있는 오디오,
그리고 뭐 이 사이드 미러도 전동 조절시 없었고요. 이때만 해도 이렇게 수동으로 창문을 이렇게 조작하는 소형차에 걸맞는 아주 군더더기를 다 빼놓은 합리적인 옵션들로 채워져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네요. 그리고 뭔가 이 MK2는 진짜 제가 앉아있는 높이가 낮아요. 워낙 컴팩트한 사이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바닥에 굉장히 좀 가깝게 앉아서 가는 것 같은, 요즘 기준으로는 스포츠카들 정도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시팅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이 너무 부드러운데요? 진짜 뭔가 상큼한 엔진 회전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막 어마어마한 뭐 토크가 있다거나 뭐 출력이 대단한 그러한 느낌의 자동차는 아닌데, 뭔가 정말 가볍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느낌? 3기통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뿐한 크랭크워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엔진이 아주 곱게 돌아갑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몇 RPM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지만, 뭐 3000, 4000 올라가는 그 회전 영역에서도 그냥 저저항 엔진을 돌리는 것 같아서 느낌이 너무 좋아요. RPM 게이지가 없지만 레브 매칭을 맞추는 것도 원래 오랫동안 탔던 차처럼 마냥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차 있잖아요. 그냥 뭔가 탔는데 친숙한 차. 골프는 항상 그려왔어요. 뭔가 아주 익숙한 옷을 옷장 속에서 꺼내 입은 듯한 그런 느낌? 심지어 골프를 기반으로 만든 제가 뉴르부르크링에서 탔었던 TCR 경주차도 처음 탔는데 첫 연습 세션에서 거의 그냥 베스트 랩을 바로 찍을 정도로 너무나도 익숙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게 지금도 이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기억이거든요. 몇 년이 지났건만. 근데 이런 특성은 이미 80년대 골프에서부터 유지를 해왔었던 그런 느낌이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골프를 약간 해치백의 교과서, 이런 이야기로 좀 식상하지만 그래도 사실 그 이상의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그런 어떤 자동차의 원형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진짜 차가 좁아서 이 한 차선을 두 대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가도 될 정도로 폭을 여유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대박! 이 퓨얼컷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했는데, 1단, 2단, 3단 각 단에서 RPM 미터가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지금 이 회전수를 높여야 될지, 얼마만큼 가속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속도계를 보니까 속도계에 빨간색으로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45km, 44km 정도의 빨간색 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83km쯤에 빨간색 선이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으로는 44km까지 맥스로 돌릴 수 있고, 2단으로는 저 83km까지 달릴 수 있고, 3단으로는 저 120km 약간 오른쪽에 빨간색 선 3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4단으로는 표시가 4개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최고 속도가 175km인데 아마도 4단을 끝까지 돌려도 그 최고 속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단에서는 어디서든 레브 컷, 오버런을 할 걱정이 없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 차는 GTI도 아니고 가장 많은 판매 볼륨을 보여줬었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정말 우리 집 자동차, 친구의 자동차, 우리 친척의 자동차로 많이 팔렸던, 600만 대 이상이 팔렸던 2세대 골프의 휘발유 모델의 가장 스탠다드 버전이거든요. 기분이 좋아요. 왜 이 차가 그 당시에도 이미 630만 대씩을 팔릴 수밖에 없었는지, 뭔가 특별히 흠을 잡기 어려운 자동차? 이 정도면 정말 그 육각형의 남자? 올라운더로서의 어떤 정말 흠을 잡기 어려운 자동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티어링의 반은 평균 이상이래요. 두 자릿수의 마력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사뿐사뿐하게 엔진 회전수를 올리는 엔진의 회전 질감도 너무나도 경쾌하고요. 시야 너무 좋고, 운전 자세? 이게 뭐 얼마나 인체공학을 노리고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키에는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계기들의 어떤 가독성, 그리고 뻗으면 손 닿는 곳에 있는 모든 어떤 이 계기들의 배치들, 심지어 이 무심한 듯 그냥 꾹 박아놓은 것 같은 이런 기어 레버가
그 각단의 어떤 스트로크들마다도 여전히 저의 관절에 정말 딱 알맞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레버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바늘을 보지 않아도 레버 매칭을 맞출 수 있는 각단의 기어비가 그냥 너무나도 인간에게 딱 자연스러운 어떤 그 간격들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치예요. 처음 타보는 차고 RPM 미터도 없는데 레버 매칭을 그냥 치면 그냥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 지금 여기 노면 상태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 조금 전에 이 길을 제가 그 미니 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들어왔는데 솔직히 중간에 앉아 있는데 좀 멀미가 날 정도로 노면이 너무 안 좋고 차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MK2의 요 조그만한 바퀴에 달려있는 요 통통한 타이어를 타고 여기 가보니까 여기가 꽤나 승차감이 근사하게 표현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나온 8세대보다 승차감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에어컨이 나오나? 최대한 찬바람으로 해놓고 켜놓으면 네, 이 바람이 그냥 외부의 공기를 열기 없이 그대로 가져오는 수준입니다. 에어컨이 달려있지는 않았네요. 자, 그리고 이 2세대 골프 창문만 수동인 게 아닙니다. 썬루프도 수동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와, 저 이런 썬루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진짜 매뉴얼로 돌려서 하는 거. 어떡해 이 감성. 이렇게 해서 닫으면 닫힌다.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돌려서 여닫는 썬루프 아마 한국 차 중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적부터 기억했었던 차량 중에서도 이런 모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클래식 골프가 확실히 사람들의 눈길을 좀 끄는 게 있습니다. 동그란 눈. 저도 이 동그란 눈이 달린 차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1세대, 2세대까지만 해도 정말 이 눈망울이 정말 동그란 게 이게 또 특징적이었죠. 우리가 보통 동그란 눈망울 하면 비틀, 미니, 911 네, 이런 차량들이 수십 년 동안 어떤 동그란 눈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골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지금 언급했던 이런 차들이랑 달리 디자인 자체가 정말 다 직선 기조로 만들어진 이 주지아로의 그 날카로운 쐐기형 디자인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었거든요. 그러한 방식인데도 이 동그란 눈망울은 여전히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왜죠? 왜 우리는 이 동그란 눈망울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자, 2단 풀로 가보죠. 아이고 뭐하냐. 귀엽다. 허술한 게 있지만 좋은 그 느낌 뭔지 아세요? MK2의 완성도가 이 정도였다면 쯤 되니까 MK1이 너무나도 궁금해지네요. 비틀이 이 후륜 구동 방식과 리어 엔진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으로 정말 전 세계적인 사랑을 이어오다가 처음 이렇게 앞바퀴 굴림, 앞 엔진으로 바뀌면서 그 비틀의 어떤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아이콘의 역할을 넘겨받았던 그 첫 번째 골프의 주행 감각은 어떨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